두 번째, 안전사회를 위한 과제 설명을 맡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안전사회를 위한 과제는 4.16 연대의 안전사회위원회 준비 단위가 있습니다. 4.16 참사 이후에 그동안에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기존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수많은 참사들이 반복되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암담한 것은 4.16 이후에도 또 다른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 공공교통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참사가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한국의 앞으로의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대형 재난 사고들을 막기 위한 안전사회를 위한 과제들이 특조위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또 이후에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4.16 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준비단위는 참사 이후에 공공교통이나 화학사고나 아니면 산업 현장이나 각각의 단위에서 수많은 사고들을 겪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던 단위들이 몇 달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안전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뭘 눌러야 할까요? 이걸 안전사회를 위한 과제의 핵심 기조는 대형 사고에 대한 원인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그동안 잘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적정성들이 먼저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위험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통제와 관리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되고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많은 사고들이 사실은 사업장 안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현재 매년 2,300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이 그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고는 결국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 내지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같이 보장하면서 안전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기조로 또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생명 그리고 효율성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사회를 위한 과제의 핵심 기조입니다. 4가지 과제를 핵심 과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법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를 발발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선박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7가지 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참사 이후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 업무가 기존에는 이제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맡겨졌던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2015년에 관련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재판을 받던 운항관리자의 35명 중에서 바로 그 당사자인 33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해운조합 출신은 지금 100% 합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은 정부가 운항관리 업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재검토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 업무를 비롯해서 정부 관리 감독의 문제들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안전규제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여기 보여진 것처럼 9가지 과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인 민간 유착 등 정부의 안전감독 의무를 저해하는 제도적인 원인의 파악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민간 유착 문제입니다.
앞서 첫 번째 발표에서도 참사를 일으킨 많은 민간 유착 중에서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줄줄이 풀려나고 있거나 무죄 선고를 받고 있거나 그다음에 부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인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의 것들도 다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 것들을 앞서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민간 유착의 비리를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비리 당사자들은 모두 다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민간 유착의 고리라고 하는 것들이 끊어질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 유착 등 정부의 안전감독 의무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제도적 원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되고 개선 방안 마련이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서 또 참사로 인해서 과연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가 처벌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의 책임 강화 방안, 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 중에서 중요한 것이 처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2,3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맨 말단의 관리자만이 처벌받아 왔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발발했던 여러 가지 리조트 사고라든지 판교 붕괴 사고라든지 재난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허가를 내줬던 어떤 정부의 책임자들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엔 안전규제의 기본 정책 방향을 재점검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 중에 처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4.16연대의 안전사회위원회 4.16연대에는 중대기업 처벌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제정연대가 구성되어 있고 그 제정연대가 중대기업 처벌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416명의 노동자와 또 416명의 시민회를 대표해서 832명이 입법 청원을 했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들이 계속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조위 내에서도 왜 기존의 산재 사망이나 재난 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이렇게 안 되어 왔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져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규제 기본 정책 방향 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의 안전대책이 총점검되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사 이후에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도 발표를 하고 또 국민안전처도 발족을 하고 또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해서 각각의 정부 지자체별로 또 분야별로 안전대 진단들을 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번에 아까 앞서서도 메르스의 사태에서 국민안전처가 보여준 그런 무능력을 다시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사실 국민안전처는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이해서 과연 참사 일주기 한국 사회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국민안전처를 초대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안전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국민안전처는 각각의 부처별로 얘기된 대책과 예산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언론 창구에 불과합니다. 나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토론회에 나오기 싫은 그런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안전처 실체가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정부 대책은 국민안전처의 그런 무능력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혁신에 대한 마스터 플랜의 거의 속빈 강정에 불과한 그런 대책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의 문제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더욱더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중에서 다른 것들은 거의 제대로 되고 있는 바가 없는데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안전산업 발전 방향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안전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산업에 투자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선자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손해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전을 빌미로 다시 기업의 이윤 추구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의 안전 대책이 총점검되는 것이 안전사회를 위한 과제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그 많은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재해 재난 예방 대책들이 다 전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 분야가 있고요. 또 판교 붕괴 사고나 여러 가지 시설 붕괴 사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시설의 안전 문제가 있고요. 또 방사선 폭폭이나 화학물질 누출로부터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자료집에 분야별로 다 명시해놨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사선 피폭이나 화학물질 누출로부터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전 문제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구조적인 위험 문제입니다. 특히 원전은 피해가 발생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재난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보도에서 밝혀졌듯이 각종 비리나 방사능 물질의 유출 위험 문제 등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어떤 형태로는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을 필두로 해서 우리 주변의 핵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별 과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문제를 중심으로 그 과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에 그 구조와 재난 대응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분야로 그 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 수립이 과제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군난 대응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 안에 지금 해양안전특수구조단이 마련이 됐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예산이 없어서 훈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안전특수구조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화학사고가 발발하면서 전국의 6개 군데에 화학사고 방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조직 체계를 그냥 다 그림표상으로만 모아놓고 아무런 훈련이나 대응이나 대책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제 효과적인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지고 정부가 가장 많이 얘기해왔던 것들이 그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기존의 정부가 다 정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매뉴얼도 굉장히 낡은 것이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매뉴얼이라는 것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 안전사회의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16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정부는 어떠한 것도 이 참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대책과 어떤 대응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세월호도 그 과적의 문제라든지 낡은 선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으로 규제 완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정부 부처별로 시시각각적으로 계속 안전규제들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이후에 4.16 안전사회위원회에서 참사 이후에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완화되고 있는 안전규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모아서 다시 또 발표할 예정인데요. 계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 감독도 강화하지 않고 또 민간 유축도 계속되고 있고요. 구조군한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시행령을 개혁해서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 안전사회 분야가 있는데 그 안전사회 분야는 법과 그 취지에 따라서 세월호 침몰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반복되어진 재난사고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의 특조위의 안전사회 과제는 굉장히 대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의 삭감 분야도 굉장히 가장 많은 분야로 또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침몰 이후에 달라진 한국 사회, 또 안전한 한국 사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 4.16 연대 안전사회위원회에서는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24개 과제에 대한 안전사회에 의한 과제를 조사하고 점검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대해서 24개 과제를 제출하는 바이고요.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안전사회 분과가 이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민과 노동자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계속적인 정부의 탄압으로 안전사회를 위한 것들이 한 걸음도 못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걸맞게 또 그 모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4.16 연대와 함께 안전사회를 위한 투쟁도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